12월 21일 일요일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드립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일상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불편한 시스템이나 기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장애인 당사자가 할 때도 있고 주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과학기술이나 디자인, 서비스 기획 등을 발굴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디테크 공모전입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기구와 시스템이 소개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공모전을 주최하는 법무법인 DLG의 담당자와 대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팀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에 눈을 떠봐요. 세상이 보여요. KBS 산라디오 심중구의 세상 보기. 기술의 발전이 눈부시다. 흔히 하는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만 기술의 발전이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다가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디지털 기술로 장애인의 일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공모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테크 공모전을 주최한 법무법인 DLG의 박서인 매니저, 그리고 제8회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온기소리팀의 최상준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서인 매니저님, 먼저 이 공모전에 대한 소개부터 듣고 싶어요. 디테크 공모전, 어떤 공모전입니까? 네, 디테크 공모전의 디테크는 디자인, 디서빌리티, 그리고 드림의 앞글자인 알파벳 D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디테크 공모전은 장애로 인한 일상 속 제약을 기술과 디자인으로 극복하게 해주는 팀들을 대상으로 여는 장애 관련 기술 디자인 공모전인데요. 네. 주로 장애와 관련된 기술이나 학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인재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모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DLG가 장애 관련 공모기관도 아니잖아요. 법무법인인데 네네. 어떻게 이런 공모전을 주최하게 된 거예요? 우선 디테크 공모전은 저희 법무법인 DLG 외에도 많은 공동주최 기관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DLG의 경우에는 조원희 대표 변호사님이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셨기 때문에 디테크 공모전을 비롯해서 많은 공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DLG 공모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심사 기준은 어떤 겁니까? 네, 심사 기준의 경우 트랙별로 살짝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창의성, 실용성, 사회 기여도, 장애 이해, 진정성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네.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심사 기준은 사회 기여도와 장애 이해 그리고 진정성입니다. 언뜻 듣기로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다 들어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 당사자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여도나 의지가 있는지, 네. 그리고 장애 당사자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위원분들이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아무래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기여를 어떻게 했다 이런 거를 점수화하기도 합니까? 네, 보통 이제 서류 심사와 그리고 화상 면접 심사 그리고 현장 발표 심사 총 3차를 거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네. 심사위원분들이 서류를 먼저 보시고 그런 해당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나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해왔다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이렇게 기술을 만들게 되었다 하는 네. 답변을 해주시는 걸 보고 이제 심사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자체도 또 심사를 하겠죠. 네, 기술의 완성도나 창의성 이런 면도 많이 심사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온기소리 팀이 그 기준에 맞아서 지금 트랙 2 부문인 거죠?
네, 거기서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최상준 대표님 축하드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심사 과정에서 다른 팀의 출품작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는 건가요? 다른 팀들의 발표를 앞서 말씀하신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이제 3차 현장 심사 때 그때 이제 다른 팀의 어떤 발표 내용과 내용들을 좀 볼 수는 있었죠. 아, 그러면 다른 팀들의 그런 출품작을 보니까 이거 됐어, 우리 게 최고야. 이런 느낌이 오던가요? 아, 글쎄요.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워낙 훌륭하신 뭐 팀과 그다음에 기술들을 선보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예상은 못했어요.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갖고 있던 어떤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 열정,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해 왔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자신감은 좀 있었습니다. 그 온기 소리가 이게 회사 이름은 아니고 이게 기기 이름인 거죠? 기기라기보다는 서비스 이름입니다. 아, 서비스 네.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처음에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 기술은 있는데 과연 어떤 명명, 서비스 명명으로 다가갈까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뭐 영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자도 있을 텐데 그래도 가장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생각했을 때 소리라는 측면이 가장 크다. 그래서 소리를 넣고 그다음에 따뜻한 기운을 좀 넣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주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온기 소리라고 이제 스마트한 이름을 지은 거죠. 제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네. 이름을 듣는 순간 야 이거 고민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 소리에서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네. 우리한테는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고요. 이 이름이 어떻겠냐. 네. 그랬을 때 되게 많은 그 호응, 그다음에 좋다는 반응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온기 소리가요. 기기가 아니고 서비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네, 온기 소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스마트워치고요. 또 하나는 앱입니다. 네. 그래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고 그 앱이 이제 스마트워치랑 연동을 하면서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말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말에 대한 결과를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네. 그 온기 소리가 회사 이름은 아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회사 이름은 뭡니까?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키핀입니다. 그러면 키피는 원래 어떤 일을 하는 회사예요? 저희 회사는 사실은 한 6년 전부터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한 3년 정도는 음성 인식 기술에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신호 처리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전 처리, 후 처리를 거쳐 가지고 기술적인 내용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실버 산업에서 네.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을 통해 가지고 안전과 건강 그리고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런 버디케어라는 제품을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네. 그 박사님 매니저님, 갑자기 궁금해져요.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장애인에 대한 의미를 추가해서 개발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네. 혹시 이런 회사가 있는 거 미리 알고들 계셨습니까? 여기 지금 행사 주최한 측에서는? 네. 저희가 보통 트랙이 1이 있고 2가 있는데요. 네. 트랙 2에서는 보통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많이 공모를 해주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굳이 장애인을 고객으로 이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워치 개발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네. 일단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버디케어라고 해서 그 어르신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근데 그 기술 자체가 어떤 어르신들이 어떤 묻고 답하는 그 요즘에 우리 고독사도 많고 그래서 대화형으로 챗GPT나 그다음에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그 초고대 언어 모델을 통해 가지고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알고 계시는 지인분이 시각장애인 분이신데
그분이 실로암에 가면 여러 가지 이런 제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로암 복지관에 가서 이제 거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들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받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네. 왜 이런 게 여태까지 없었지라는 소리까지 들었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 뒤로부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능들을 차츰차츰 넣어가면서 지금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연동되는 스마트워치, 점자 스마트워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갖고 계시는 기존에 알고 계시는 스마트폰, 그다음에 스마트워치를 보시면 시각장애인 용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범용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사실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스마트워치를 조작을 해야 될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각장애인들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이 이제 톡백이나 네. 그다음에 보이스 오버 같은 기능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조작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인터넷에서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한국 증시를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손흥민 같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을 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것을 해결했죠, 저희가. 제가 참 그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궁금한 것이요. 네. 저도 지금 여기 이제 시계를 차고 있어요. 이게 시각장애인 네네네. 용 점자 스마트워치입니다. 네. 그 누르면 이렇게 점자가 이렇게 떠요, 몇 시인지. 네네네. 그리고 스마트폰에 문자가 오거나 네. 뭐 또 다른 SNS 뭐 여러 메시지가 오면 이것을 통해서 읽어볼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온기 소리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온기 소리는 기존에 갖고 계시는 스마트워치 경우에는 범용으로 일반인도 쓸 수 있게 돼 있죠. 따라서 어떤 기능이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없애고 말로만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있을까 네. 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온기 소리를 바로 하는,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말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말도 기존에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애플워치라든지 삼성 그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묻고 한 번 대답이 끝이에요. 근데 저희는 계속 연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VAD라고 그러는데 보이스 액티비티 디텍션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화자가 말을 끝나는 것을 아주 스마트하게 인지하고 다음번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죠. 그런데 그 기능은 현재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현재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도 VAD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이 끝나면은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내가 말이 끝났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 안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자면 전화를 건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자를 음성을 인식하는 인식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자를 보낼 때 보낼 수 있는 내용의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월등히 높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그 갖고 계시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 없는 기능인데 본인의 위치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인들 네. 뭐 아들이 됐건 딸이 됐건 아니면 친구가 됐건 누구누구에게 내 위치 보내줘라고 했을 때 저희 스마트워치가 현재 있는 위치를 GPS를 통해 가지고 획득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는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개발된 기능입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필요한 기능이라고 저희가 느껴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가장 필요한 기능이에요. 네, 어디 계서 이제 이게 길 못 찾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어딘지를 어떻게 거기 그 간판이 무슨 건물 옆에 있어요? 무슨 건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맞습니다. 네. 거기가 약국 앞인지 편의점 앞인지 모르거든요. 네.
아 그런데 그런 기능이 있군요. 네, 저희가 사실은 그 기능을 할 때 저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모르고 네. 그랬는데 너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실질 뭐 저희가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면은 거의 100% 저희가 살아오면서 그런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어느 주소에 뭐 23-3 했는데 4로 알아듣는다든지 맞아요. 그렇게 되면 만날 때도 못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소가 없는 데도 있고요. 심지어는 주소지가 하나인데 그 안에 건물이 너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코엑스라든지 또는 이런 KBS 방송국도 주소지는 하나잖아요. 이 안에서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주소지가 없는 데도 있죠. 뭐 길가라든지 뭐 강이라든지 산 같은 경우는 아예 주소지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GPS로 상대방한테 보냄으로써 그분들이 나를 찾아와서 구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옹기소리 가져오셨습니까? 네, 가져왔습니다. 좀 보죠. 네, 이렇게 되게 여러분 이 옹기소리가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점자 스마트워치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거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큰 크기네요. 네, 그리고 두께도 훨씬 얇아요. 이게 두께가 한 1cm 됩니까? 1cm 정도 됩니다. 10mm. 10mm 정도 되죠. 네네, 동그란 모양이고요. 네네, 일반 스마트워치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외형은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이거 제가 여기 차고 가고 싶은데. 그 이외에도 네.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본인의 위치를 설명을 할 때도 어렵겠지만 만약에 누가 나를 학대를 한다든지 또는 뭐 그 길을 잃어가지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 스마트워치에서 긴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같이 이제 지인한테 연락을 할 수가 있는데 연락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문자하고도 가고 그다음에 위치까지 가죠. 여성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서인 매니저님 네네. 그 이번 공모전에 트랙 1과 트랙 2가 있다고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옹기 소리팀은 트랙 2에서 대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 트랙 1과 트랙 2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디테크 공모전은 총 2개의 트랙으로 되어 있고요. 트랙 1은 인큐베이팅 트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개발이나 사업화 계획이 포함된 기획서 형태의 아이디어나 그리고 디자인 시안이 포함된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트랙 2의 경우는 엑셀러레이팅 트랙인데요. 시제품 또는 완성 단계에 이른 제품,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트랙 2가 아니고 트랙 2라고 해야 되나? 아, 네. 맞아요. 그러면 트랙 2는 네네. 실제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역대 수상작 중에서 그 실제 제품으로 나와서 상용화된 사례도 있습니까? 네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네. 그 6회 공모전 6회 때 트랙 2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투아트 팀이 있었는데요. 그 팀은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각 보조 음성 안내 어플인 썰리번 플러스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앱을 저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근데 상을 받았었는지는 잘 몰랐는데 네네. 상을 받았었군요. 네, 썰리번 플러스로 공모를 해주셔서 그때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그 올해 공모전에 트랙 2에서 옹기소리 팀이 대상을 받은 건요. 그 공모전 취지와 잘 맞기 때문이겠죠? 네네, 맞습니다. 아까 심사 기준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팀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 당사자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사업가로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옹기소리 팀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최 대표님. 네. 그 옹기소리 저한테 보내주신 거는 이거 어떻게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 보신 겁니까? 출시가 돼 있는 겁니까? 출시가 이미 돼 있고요. 저희 제품을 이제 정부 기관인 니아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으로 네. 올 7월부터 보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시각장애인 고객들의 반응 중에서 좋은 반응이 뭐 있는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 보내줘라는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은 정보라는 것은 그 굉장히 예민하고
필요한 것들인데 시각장애인들은 이 정보 접근성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카더라 누구랑 전화해서 알고 자기 스스로가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그걸 아예 모르세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뭐 지식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뉴스도 있고 날씨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내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누구의 도움 없이 뭐 활동 보조인이라든지 지인이나 가족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분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뭐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뭐 그냥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라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사시는 거죠.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한테 요즘에 뭐 아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폭삭 소가수다에서 나왔고요. 뭐 네. 박보검이 어쩌고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본인이 그것을 찾으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기기가 있으면 그럼 나는 내가 한번 찾아볼래. 나는 야구에 관심 있어. 프로야구에 관심 있어. 축구에 관심 있어.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 그다음에 스코어, 경기 결과 이것을 언제든지 내가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찾아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찾는 것 자체가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부담스럽고 어렵죠. 힘들기 때문인데 이건 이제 뭐 그냥 옆 사람한테 물어보듯이 맞습니다. 네,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쉽다는 말씀인데 우리 매니저님. 그 옹기소리팀은 기술 개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냈잖아요. 공모전 수상작이 이렇게 수상으로 끝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 제도적인 지원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 저희는 수상팀들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처음으로 디테크 공모전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 워크숍에서 특전으로 미리 안내드렸었던 법률이랑 투자 자문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DLG의 변호사님과 그리고 MI 소셜 컴퍼니라고 공동 주최해주시는 투자 기업의 이제 선임님이 각각 법률과 투자 특강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수상팀별로 네트워킹 시간이 따로 주어졌어서 서로 고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서 앞으로도 공모전마다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대표님. 우리 옹기소리도 시각장애인이 뭐 이런 관련 지원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까 그 장애인고용공단 통해서 지원받는 거죠? 말씀하신 거는. 아니요. 장애인 고용공단은 저희가 아직은 등록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안 돼 있고. 네, 저희가 제품을 개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네.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에만 저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얼마 나옵니까? 여기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80%에서 90%의 그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부담이 10%에서 20%가 됩니다. 그 정도면 얼마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5만 5천 원에서 11만 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이제 기초수급자냐 맞습니다. 아니냐 뭐 이런 네, 차이 때문에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됩니다. 네. 기존에 없던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에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경우에 사용자 반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의 말 한마디, 반응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전 그거 보고 약간 눈물이 좀 날 정도로 그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가 눈이 안 보여서 세상을 볼 수는 없지만 온기소리 덕분에 세상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감동이었겠습니다. 정말. 네. 매니저님. 네. 법무법인 DLG에서 디테크 공모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장애라는 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더 발전을 하고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디테크 공모전을 통해서 장애와 관련된 기술학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팀들이나 준비하고 있는 팀들을 발굴해서 공모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디테크 공모전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공모전은 작년보다 더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들었어요. 네네. 앞으로 디테크 공모전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까요?
네.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을 했어서 많은 국회의원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좀 다양하고 좋은 팀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계속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이제 장애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해서 좀 진정한 의미의 통합사회로 발전을 만드는 것이 계속 DLG가 바라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대표님, 주식회사 키핀 이번에 옹기소리로 대상을 받은 게 사람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응원이자 격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는 일단은 올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디테크 공모전도 공모전이지만 이번에 니아에서 했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탑 수준의 그런 신청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네.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 따라서 그런 사랑과 응원을 힘입어서 해외로 좀 진출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그 힘든 부분들이 나라를 불문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해외로 나가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저 시각장애인 당사자잖아요. 네,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 좀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이런 기능이나 지금 말씀 들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귀가 번쩍 뜨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몰랐던 분들조차도 말이죠. 네. 나중에는 여기에 점자까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고민해서 점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끄러운 곳에 우리 시각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음성 지원이 참 불편한 곳이 있을 수도 있는 곳이니까요. 네, 두 분 연말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준구의 세상보기 오늘은 제8회 디테크 공모전을 주최한 법무법인 DLG의 박서인 매니저, 대상을 수상한 옹기소리팀의 최상준 대표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